자, 안녕하십니까. 블랙런커 루어 낚시 교실의 블랙런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베이트 릴과 베이트 릴의 브레이크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스피닝 릴에 대해서, 우리가 베스 루어 낚시에서도 스피닝 릴이 굉장히 필수 태클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가벼운 채비를 사용하셔야 낚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스피닝 릴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사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피닝 릴에는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흔히 여러분들이 스피닝 릴을 구매하시려고 하는데 1000번대가 있고 2000번대가 있고 막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가격도 굉장히 다양해요. 뭐 굉장히 싼 2만원짜리도 있고 굉장히 비싼 뭐 100만원짜리도 있고, 스피닝 릴도 그런 게 종류가 가격대별로 그리고 이제 스펙별로 많이 다른데, 스피닝 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은 천차만별이에요. 가격을 구성하는 요건들이 뭐 이제 프레임의 재질이라든가 아니면 이 안에 있는 부속품의 가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제조사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렇게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베스 루어 낚시에서 스피닝 릴이다 하면은 흔히 우리가 품명을 볼 때 1000번대, 1500번대, 2000번대까지 베스 루어 낚시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릴 같은 경우는 2000번대로 돼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1000번이나 2000번을 좀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베스 루어 낚시에서 캐스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원투 낚시에서 쓰이는 스피닝 릴 같은 경우에는 좀 무거워도 상관없어요. 튼튼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압만 잘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사들도 어떤 장르에 따라서 이 1000번대, 2000번대, 3000번대를 구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1000번대, 2000번대, 3000번대 하면은 왜 그렇게 나누죠? 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죠? 보통은 제조사마다 많이 차이가 있지만은 1000번대를 나누는 이유, 1000번대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2호줄이 100m가 감기는 스풀, 이 스풀에 라인이 감기는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2호줄이 100m 감기면 1000번, 2호줄이 200m 감기면 2000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제조사마다 다르다. 이거 같은 경우는 2000번대인데 1호줄이 100m 감겨요. 이거는 샬로우 스풀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통 보면은 뭐 샬로우 SK 모델들, 그래서 그쪽에 보면은 스풀 구경을 잘 보시면은 컴팩트 사이즈도 있고 2000번대인데 이거보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건양, 이 라인이 감기는 이 사건양을 잘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같은 제조사라고 했을 때 1000번대, 2000번대, 2500번대, 뭐 3000번대에 따라서 기어비도 그러면 달라지는 건지? 기어비도 달라집니다. 근데 1000번대, 2000번대, 3000번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1000번대에도 하이기어 릴이 필요할 때가 있고 2000번대도 하이기어 릴이 필요할 때도 있고 저기어비 릴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베이트 릴 할 때 저기어비 릴과 고기어비 릴의 차이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7점대, 5점대, 4점대, 뭐 6점대, 8점대, 뭐 많게는 9점대까지 있는데 왜 그렇게 기어비를 나눠서 제조사들이 이제 출시를 하는지. 보통 베스 루어 낚시는 그렇게 스피닝 릴을 할 때는 기어비 릴을 그렇게 따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스피닝 릴을 베스 루어 낚시에서 하실 때 핀포인트 낚시, 그리고 이제 그 베이트 릴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스피닝 릴이 5점대다 그러면은 베이트 릴은 제가 5점대면 한 50cm 감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5점대면은 스피닝 릴은 한 70cm가 감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어비의 릴이 그리고 라인 회수량이 조금은 베이트 릴과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랙런커님이 6점대는 60cm 감긴다는데 이 스피닝 릴은 70cm 감기네요. 5점대 나 일부러 5점대 구입했는데,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이 제조사마다 기어비 릴이 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구동 방식 자체가 베이트 릴과는 차이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피닝 릴을 이렇게 보시면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베일이라고 하고요. 베일,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드랙을 조절할 수 있는 드랙 노브. 이 드랙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실 수 있어요. 이 드랙 노브가, 자, 이렇게 고기가 내 채비를 끌고 갈 때 이 돌아가는 힘입니다. 이게 지금 좀 힘겹게 돌아가거든요. 똑같은 힘이더라도. 이거를 더 잠그면 힘을 더 줘야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드랙 노브를 풀면 좀만 당겨도 촥
나갑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고기와 이제 힘겨루기를 할 때 너무 강한 힘으로 하다 보면 이 라인이 끊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고기가 이 정도 힘을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라인을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노브를 조절하시면 돼요.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힘을 줬을 때 풀려갈 정도로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커버가 많아요. 이런 커버가 많을 때는 드랙 노브를 좀 더 잠그시고 사용하시면 좋고,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지금 6파운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8파운드 이하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베일을 열고 풀려 나갈 때 이 코일링을 하면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날아가기 때문에 너무 라인이 굵다 보면 이 코일링이 정말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 코일링, 그러니까 라인들끼리 이제 꽈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스피닝 릴을 말씀드릴 때 반드시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초보자분들께 정말 그 강조드리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던지실 때 처음에 이제 스피닝 릴 구입해서 이 스피닝 릴 전용 로드가 있어요. 보통 S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스피닝 릴 전용 로드인데, 전용 로드에 꼽으시고 라인을 이 가이드 하나하나 다 통과시킨 다음에 이제 채비까지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낚시하기에는 거의 완전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낚시를 하시면 되는데, 자, 가장 스피닝 릴 할 때 힘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후루룩입니다. 후루룩. 낚시하다 보면 후루룩이 생겨요. 후루룩이 뭐냐? 자, 던져요. 던지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일링에서 나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 상태에서 그냥 이 라인이 슬랙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슬랙 라인을 그냥 감다 보면 이 라인 같은 것들이 이 밑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이게 라인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스피닝 릴을 하실 때 이제 버릇처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던지시고, 자, 던지신 다음에 한번 라인 정렬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줄을 이렇게 뽑아서 한번 라인 정렬 시켜 주신 다음에 이 텐션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처음에 감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유지를 안 시켜도 이렇게 감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던지실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던지시고 이 상태에서 굉장히 이 라인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 상태에서 베일을 뽑아주시고 한번 라인 정렬시킨 다음에 이게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감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인 오실레이션, 라인 정렬을 시켜주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자, 던지고 이게 슬랙 라인이 이렇게 생기죠. 슬랙 라인이 생긴 상태에서 이렇게 베일을 젖혀 주신 다음에 라인 정렬 한번 뽑아 주시고 이 부분, 이 줄이 일자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감아 주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 오실레이션을 충분히 안 준 상태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던지고 끝났습니다. 그냥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정렬이 됐죠?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존에는 맞습니다. 속도도 있는데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할 수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존에 이렇게 던진 다음에 그냥 놔뒀어요. 이거를 그냥 놔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했냐면, 던지고 잡아줬어요. 라인을 잡아준 겁니다. 이게 이제 스피닝 릴의 서밍 기법이라고, 스피닝 릴이 제가 원하는 그 포인트에 정확하게 투척을 할 수 있게끔 이 왼손을 이용해서 잡아주는 그런 방법을 취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잡아주고 베일을 젖히고 라인 정렬 시키고 다 한 번에 가능한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던지고 잡아주고, 자, 끝난 겁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낚시하시면 돼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거는 이 왼손을 이용 안 하고 그냥 던진 다음에 놔둬요. 놔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라인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베일이 젖힌 상태에서는 이게 계속 풀리고 코일링이 생기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번 라인 뽑아주고 하시면 되고, 저와 같이 이제 서밍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할 경우에는 던지고 잡고 바로 베일까지 이렇게 연속성 있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꿀팁인데, 서밍을 하게 되면
원하는 포인트, 우리가 이제 베이트릴에 비해서 스피닝릴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확도 부분을 이 서밍으로 되게 커버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서밍이 되게 어렵다 느끼실 수 있는데, 처음에 초보자분들도 이거를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강의 시간에 이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서밍을 하게 되더라도 낚시 하시다 보면 이렇게 좀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뽑아 주셔서 인위적인 이제 라인 정렬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한번 연속성 있게 보여드릴게요. 캐스팅하는 거. 자, 던지고, 자, 이 상태에서 잡는 거죠. 네. 바로 낚시가 가능하게끔 이런 서밍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캐스팅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신 게 있는데, 베이트릴과 같이 저는 이제 일직선으로 이렇게 포물선을 되게 짧게 가져가는데, 이거는 나중에 익숙해지면 가능하지, 처음부터 이렇게 짧게 가져가실 필요 없이 좀 긴 포물선으로 이용해서 낚시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 포물선을 그리고 위로 이렇게 던지셔야지 좋습니다. 물론 착수음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이 포물선의 탄도를 하시다 보면 점차적으로 좀 줄이면서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포물선을 길게 이렇게 가게끔, 그 다음에는 탄도를 짧게. 자, 요거는 이제 캐스팅 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스피닝 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베이트릴은 뭐 고수들이 쓰는 거고 이 스피닝 릴은 초보자들이 쓰는 거다라는 편견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스피닝 릴이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릴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도 이제 스피닝 릴을 사용할 때가 있고 베이트 릴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이 스피닝 릴 2000번대, 1000번대 하나 장만하시고, 그 다음에 베이트 릴도 하나 장만하시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스피닝 릴까지 살 여력이 안 돼요. 저는 낚시 이거 베스 낚시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베이트 릴 한 대 가지고 처음에 운영을 하시다가 나중에 스피닝 릴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스피닝 릴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러분들이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낙스에 네, 추천할 만한 스피닝 릴이 있다면? 바낙스의, 사실 바낙스가 지금 제가 뭐 바낙스 스텝이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스피닝 릴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기술을 가진 회사가 바낙스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너무 아쉽죠. 저도 뭐 이제 다른 회사들이 있어요. 뭐 도요라든가 뭐 여력은 있을 겁니다. 서울조고라든가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스피닝 릴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모르죠? 베이트 릴보다 스피닝 릴 만들기가 힘들어요. 구조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사실은 베이트 릴이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구동 방식이 굉장히 다르요. 엔진과 똑같습니다. 거의 구동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베이트 릴은 잘 만들어요. 잘 만드는데 스피닝 릴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술력이 굉장히 필요한 방법이고요. 지금 일본산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물론 당연히 품질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수하고 대신에 가격은 졸라 비싸죠. 예. 가격은 졸라 비싸고. 하지만 이제 국내 조고사도 점차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스피닝 릴을 이제 일본산 고급형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직은 미흡하다. 고급형에 비해서 너무 좀 부족하다라는 점을 갖고 있지만 우리 그 국내 조고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뭐 만족해서 쓸만한 아이오닉스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예. 이 정도면은 저는 뭐 일본산 중급 정도, 중저가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스피닝 릴이기 때문에 지금 들고 계신 게 아이오닉스, 예, 아이오닉스 스피닝 릴입니다. 이게 드래그이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나더라고요. 드래그이 굉장히 크고요. 어떤 다른 그 일본산보다 좀 뛰어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드래그력이 좋고, 그다음에 네, 그리고 뭐 드래그음이 좋다. 그리고 쩌렁쩌렁하네요. 네, 라인 회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내구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뭐 발전을 하겠죠. 그죠? 발전 못하면 안 됩니다. 드래그음에 되게 메리트를 느끼는 분들 많은데 드래그음 한 번만 네. 더 드셔주세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드래그음이 좀 나요. 사실은 낚시하다 보면 이 드래금, 고기를 잡아야지 물론 가능하겠지만 이 드래금 때문에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예. 그래서
뭐 졸라 큰 거 잡았나? 이러고 쳐다보겠죠. 아무튼 뭐 국내 발전을 위해서 뭐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예. 같은 사이즈의 같은 베스를 잡았을 때 네. 베이트 노드보다는 스피닝이 손맛이 더 좋은 거. 네. 손맛이 좋죠. 왜냐면은 이 드래금에 대한 레인지 범위가 이 베이트릴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 범위가 이만큼이다 그러면은 스피닝은 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라인을 또 가는 걸 쓰고 이제 이 낚싯대 자체가 또 액션이 굉장히 그 부드럽기 때문에 손맛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피닝릴의 구조라든가 이 베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 우리 그 김 PD님이 지금 질문이 많은데 아무튼 자기도 알면서도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또 질문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